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그냥 지뢰 바랍니다. 거의 쓰레기. 자, 무슨 말? 태영 의원님, 의원님, 네.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측면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거 지적하면서 민주란 이름 떼어라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비판, 약간 좀 비난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민주당 의원의 반응이 쓰레기, 북한에서 온 쓰레기. 그리고 뭐 공산당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막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는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 태영호 의원의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식의 반응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소위 진보 세력을 자칭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뭐 야당 일부는. 근데 진보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건 그건 사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금 야당의 일부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해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매번 기권을 했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부분 지적은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팩트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북에서 쓰레기가 왔다 그러는데 동료 의원에게 할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유독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에게 가혹합니다.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탈북민을 향해서 배신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럼 누구를 향한 배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관 자체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소위 학창 시절에 잘못 주입된 역사관, 소위 북한의 대한민국보다도 한반도의 뭐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잘못 주입된 역사관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북한의 폭정과 독재의 그 억압하에서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각이 꽤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쓰레기는 잘못된 발언이죠. 북에서 온 쓰레기다. 이거 뭐 비난치고는 진짜 뭐 단순히 맹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거친 이런 비난이 오늘 발언이 써진 거에서 뭐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제 오후의 모습이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아마 이걸 가지고 밤새 그냥 고민도 하고 아마 잠을 잘 못 잤는지 오늘 아침에 예고를 한 게 이재명 대표 당시장 가서 항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오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달하고 가세요. 딴데 가서 쇼를 하라고. 왜 여기 쇼를 일정 다 정지하고 만나시기 아니 대표님 만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왜? 뭐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니까 자기도 살아남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아요?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 다닙시다.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 거 볼게요.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고 옆에서는 강제를 밀어서 쫓아내고. 유기호사님, 뭐 태영호 의원에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이재명 대표와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분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예. 공천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기, 쉽게 말하면 아니면 국무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얘기의 연장선. 왜 싸우지 않느냐. 지금 뭐 한간의 화제 중에 하나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예. 국무위원들이 또는 장관들이 국회 답변에 굉장히 날선 반응으로 요즘의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죠. 그렇죠. 예. 그 연장에서 태영호 의원의 저런 행동도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그걸로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공천에 대해서 뭔가 줄을 이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랑 아마 의원들이 주고받은 얘기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 일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아까 전날 국회에서 했던 연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입닫느냐라고 아주 점잖게 하는 거 하고 거기에 앞뒤에 붙어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살짝 유도한 듯한. 끌어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게 확연히 보여요. 더군다나 태영 의원은 지난번에 보좌진들 놓고 했던 얘기 가지고 얼마나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영어 무슨 약자로 써 있는 뭐 그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민주당이 반발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제 대정부 질의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제 그거는 이미 다 떨쳐낸 것 같고 어찌됐든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국회 대정부 질의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는 거 많이 지적합니다. 사실 뭐 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뭐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저렇게 무슨 쓰레기라는 식의 욕까지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지금 본말이 다 뒤집혀 버린 그런 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 말고요. 결국 이러니까 뭐 국회에 대해서 쌍을 찡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그냥 귀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태영호 의원이 처음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절 저도 기억이 없고 그런 보도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처음 모습이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서로 약간 충돌도 했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단식장에 찾아가서 뭐 건강 염려 발언을 하고 본인의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대표께서 어쨌든 단식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녁에 찾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식장에 찾아가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장면보다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 장면이 조금 낯설다. 이게 좀 심각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예요, 사실은. 본인 보고 들고 왔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차치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쓰레기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신분에 의한 차별이죠. 일반 다른 분들이 저런 말하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이라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은 저걸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태용호 의원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탈북민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 장면만 나온 저 시각적 장면만 놓고 보면 저는 글쎄 저렇게 왜 과민 반응을 할까? 그리고 과민 반응의 대상이 태용호 의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또는 탈북민들께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 이 점에 집중한다 그러면 저 부분은 민주당 의원분께서 고함은 있을 수 있어도 탈북민 쓰레기, 북한에서 쓰레기라는 북에서 온 쓰레기. 글쎄 저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요동을 쳤습니다. 저걸 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저 모습이 이어졌죠. 이제 당시장 찾아가면서 또 거기서도 약간 뭘까요? 대치처럼 된 잠깐 있었고 만나긴 했지만 뭐 대화가 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잠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모습이 살짝 영상이 좀 섞여 있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단식하는 걸 놓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 비판,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시각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의 단식이 8일차를 맞았는데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러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까 전에 오늘 오전에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 다 틀어지고 그냥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4일 지나면은 거의 몽롱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7, 8일 되니까 막 숨이 가쁘고 막 그냥 별도 보이면서 그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제 인터뷰 중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김성태 전 의원이 과거에 단식했던 모습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모습은 달라요. 다른데 사실 단식 8일째는 이게 보통 날짜가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가 크게 힘들어하거나 약간 무리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곡기를 끊는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말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그렇죠. 위협적인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다가 지금 출퇴근을 하는데 원래는 노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숙 농성을 몇 번 광화문 쪽이나 시청 앞쪽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노숙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보이죠, 바람 불죠, 그리고 소음이 들리는데 광화문이나 시청 쪽에서 저녁에 이 버스가 지나가면 땡볕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누워 있을 때? 네,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면 뭐 조건이 열악하고 추위가 오면은 가을 추위였는데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노숙하면 통상 이슬 맞고 잔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이슬로자를 쓰니까요. 그런데 지금 노숙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회는 10시 반이 되면은 그 국회 경비대 사람들이 내보내기 시작해서 11시가 되면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밖에 일반인들이 못 돌아다닙니다. 경내에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좀 설명이 안 돼요. 경호상의 문제라는 게. 그리고 되게 해보면은 3, 4일이 1차 위기가 와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가 되면 2차 위기가 오고요. 20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을 넘어가면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거고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60에서 70일 이 정도 되면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흘 가까이 돼 가는 거죠. 이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노숙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을 해도 특히 또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당뇨는 금식도 어렵습니다. 한 끼, 두 끼 굶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아예 밥을 건너뛰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검찰 조사 9일날 지금 받으러 간다고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가능할까요? 지금 왜냐면 내일 모레 이틀이 지난 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틀. 열흘째가 됩니다. 그렇죠. 딱 지금 10일째인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열흘째 되는 날 수원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의심스럽게 물론 봅니다. 차량편으로 가겠지만 왜냐하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차량 자체도 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체력이 필요한 거고요. 어지럽다 그러면 뭐 검찰청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검찰청에 10시에 출석을 하면 밤 12시까지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본 저 태영호 의원 소동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체력은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큰 문제 없이 나누고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 정도의 체력을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한 열흘째 정도 되면은 하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활동이 많아요. 행사 같은 거 많이 참석하고 회의도 참석하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짚는 모습은 아마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8일째입니다. 8일째 단식을 과거했던 분들과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괜찮은가? 그러나 다음은 어떨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